늦은 밤, 사람들이 논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개구리입니다. 늦은 시간에 한 마리씩 잡아서 대체 서식지로 이주를 시킬 만큼 아주 특별한 개구리들인데요. 이름도 금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는 2005년 국가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귀하신 몸입니다. 이런 금개구리가 2만 마리가 넘게 발견되면서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30년 정도 화학영농을 했을 때 집약적으로 멸종되고 수가 줄어들어서 보기 힘들어진 종입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생태도시로 만들어서 녹지로 보존할 이 공간에 한국 최대의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이 된 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전원도시를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이 만족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중앙공원 건설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2019년까지 세종시 장남평야 일대에는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달하는 약 43만 평 규모의 중앙공원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완공됐을 때의 가치를 금액이나 수량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세종시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이며 세계적인 공원의 하나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공사 예정 부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금개구리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지금도 장남평야는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금개구리를 위해 인간의 휴식 공간을 얼마나 양보할 것인지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수정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중앙공원 예정 부지 가운데 21만 평의 논을 추가로 보존하는 계획안이 제시되면서 개발을 원했던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3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도시 심장부의 거대한 면적을 시민에게 양보하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가의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기적이다든지 또는 정당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공원이 왜 논이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지고 인위적으로 수로나 이런 게 다 만들어져서 세팅되어야 하는 완벽한 어떤 놀이터라는 그 공원의 개념을 조금 선진적으로 내지는 생태적으로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남평야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비단 금개구리뿐만이 아닙니다. 노랑부리 저어새의 제두루미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드넓은 장남평야의 주인은 어쩌면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1000년에서 800년 논으로 계속 내려왔던 곳이고, 그 1000년에서 800년 동안 금개구리를 비롯해서 많은 멸종위기 동물과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논 생태계를 안아왔던 것이 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에 갑자기 바꾸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논이 좋아서 논을 만듭시다, 논이 좋으니까 없던 것도 새로 만듭시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질 만하게 조금씩은 바꾸지 한꺼번에 갈아엎거나 없애버리지 말자는 주장이
논습지를 보호하자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가 아닌 우리가 이 생명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논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공원 조성은 당장은 편리할 수 있지만 논을 보존한다면 인간에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처 몰랐던 뭐 수자원 함양경도 그런 거고 사실 그동안은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주변 생태계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논에 미꾸라지가 살고 뭐 개구리가 살고 뭐 붕어가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렁이가 산다는 것은 그 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랍니까? 하나의 생태적으로 사람이 살 만큼 또 건강한 그런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을 잘못 다루면은 그것이 논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사회 전체에 커다란 환경지역, 자연, 뭐 기후적인 그런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우창 씨는 빈 그릇 하나를 챙겨 들고 논으로 장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하루 저녁 동안 놓아둔 어망에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잡혔을지. 줄이 제법 묵직한데요. 농약과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의 청정논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 하나 더 있어요. 새들이 많이 와요. 먹을 게 많으니까. 새뱅이, 민물새우라고 그러죠, 새뱅이를. 붕어, 뭐 왕우렁이 같은 것들 있으니까. 여기다 왕우렁이로 풀어놨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제초를 하는 거죠.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충북 괴산의 흑살림 연구소. 지난 25년 동안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해온 국내 유기농 민간 인증기관 1호입니다. 오랜 노력 덕분에 이곳의 논은 생명력이 넘치는데요. 이제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만회함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환경이 아주 안 좋게 된 거죠. 그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물, 또 흙, 공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한번 우리 아시다시피 공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또 물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잘 살리고 이런 물이나 흙이나 공기를 잘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이제 유기농업을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듯 벽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향기가 나진 않지만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한 톨이 벽꽃이 핀 자리에 알이 차서 여물게 되는 건데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뭘 살려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물을 살리는 이유하고도 아주 연결되어 있고, 물이 살아야 결국은 우리 사람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의 생명력이 회복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흐르는 강물이 깨끗해지고 또 천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물을 먹어야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는 원리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떠들어도. 야 이놈. 아이고, 밤새 또 사건이 터진 모양입니다. 아, 예, 한두 번도 아니고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논을 헤쳐놓는 걸까요? 이건 이제 우리 때가 붙어 먹었지 진짜. 이거 봐. 우리가 밤에 와서 막. 범인은 바로 고라니와 야생 오리들입니다. 애써 지은 농사를 나락이 있기도 전에 뺏겼습니다. 속상하지 뭐 어떡이야. 속상하지. 멀쩡한 산 놔두고 왜 여기 와서 그러나. 그게 원망스럽지. 산에서 살면 되는데 왜 농사처럼 농작물을 버려놓고 지랄하랴 그래. 하지만 농부는 압니다. 이 논이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흙에서 자란 것들을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환경이 그게 한번 해보면 뿌리치기 어려워. 아이고 내년에 안 와야지 그래도. 또 이제 뭐 생각을 하면 뭐 흙도 살고 물도 살고 생태계도 살아나고 또 이제 사람도 않게도 건강해지고 우선 내 고향이 내 부락이 깨끗해지잖아. 이런 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지 하면서. 그에게 논은 그저 쌀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지켜야 할 땅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삽교 인근에 드넓게 펼쳐진 예당 평야. 이곳에서 생산되는 당진 해나루 쌀은 명품 브랜드답게 맛 좋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논바닥에 뿌려진 이것은 바로 쌀겨입니다. 해나루 쌀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 대신 쌀겨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통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쌀겨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이 도전 과정에서 나온 쌀겨를 바로 이 논에 환원함으로 인해서 논에서 지력 향상을 통해서 양지레미를 생산할 수 있고, 쌀겨를 바로 논에 모낸 이후 5일 이내에 얹으면은 이 기름층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이 제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초제를 주지 않아도 이 어떤 이 잡초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더욱더 이 양지레미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쌀겨를 이용한 미각 농법을 하면 제초 기능뿐 아니라 쌀겨에 있는 영양분이 흙과 함께 혼합되면서 밑거름 역할을 해 벼가 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쌀겨에는 무려 쌀의 6배에 달하는 필수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은 점점 건강해지고 그 땅에서 자란 벼는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쌀을 먹는 건 바로 사람이죠. 올해도 해나루 쌀은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히트 상품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6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비싼 게 흠이죠. 이에 당진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고품질 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삼광bio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매시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강동협에서 50원에서 70원까지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설렁탕집. 깍두기에 뜨거운 밥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설렁탕집에선 아무래도 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곳 손님들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상당히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맛이 나요. 식당 그냥 흔히 생각하는 식당밥 같진 않아요. 밥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쫄깃하고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말면 그 밥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 맛을 국물이 다 중화시켜줘가지고 이제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늘도 제가 밥 따로 국 따로 먹었습니다. 느껴가면서 밥맛을. 그래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이 집 밥맛의 비결은 다름 아닌 쌀입니다. 바로 해나루 쌀인데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어떻게 비싼 쌀로 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당진서 나오는 것이 해나루께 지금 현재 3만 한 8천 원 선 하는 거죠. 지원 체계를 해주니까 10,000원 선은 지원을 해줘요. 고향에서 장사를 하면서 뭐 손님들한테 양심적이고 내 고향에서 나는 거를 쓰고서 손님들한테 평가가 좋으면은 만족이죠. 지금. 설해야 쌀로 유명한 이곳 서천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쌀 산업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호주 등 7개국에 연간 1,000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올해 점 300톤을 수출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쉽게 우리 쌀이 금방 소비가 되겠어, 이제 그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문화가 또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그게 선뜻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꾸준히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 소비자들이 먹게끔 유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 이제 한류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중국에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야만 중국 소비자 입맛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쌀보다 몇 배나 비싸지만 고품질의 밥맛이 좋은 쌀로 중국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쌀 산업의 해결책이자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수출. 서천뿐만 아니라 서산, 당진 등 충남에서 생산된 쌀들 또한 고품질로 인정받으며 해마다 수출 시장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간의 고품질이라든지 친환경 시장은 중국 소비자한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그렇게 가격을 따지진 않아요. 서민층에서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따지지만 중산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보다 기능성과 안전성 있는 쌀은 중국 시장에 오히려 새로운 어떤 수출길을 여는데 좋은 어떤 촉매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쌀 수출량은 47개국에 2,300톤.
그중 절반 가까이를 서천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서레아 쌀은 세계 최초 할랄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이슬람 발전부 실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슬람권 입맛을 사로잡은 건데요. 덕분에 중국 다음으로 큰 거대 시장에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작년 15년 기준으로 보면 432만 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 국내 소비 밥쌀용으로 360만 톤, 가공용으로 40만 톤, 30만 톤은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 격리를 통해서 시장의 수급 안정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남다 보니까 그 양을 수출길로 돌린다고 하면 충분히 국내 시장의 안정과 또 우리 쌀에 대한 해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또다시 논으로 나가 모내기를 하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 체험을 하기 위해 대전의 한 농촌 체험 마을을 찾았습니다. 설레고 들뜬 마음에 한 손에는 모를 쥐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자연 속에서 한껏 즐거워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꽃이 달렸어, 이렇게, 그죠? 네. 요 꽃에다 앞에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나는 오늘 훗날 우리는 논에서 모를 심는 모습을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논이 사라지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